안녕하세요. 용병단 수호자 마요입니다. 오늘은 22.2 패치노트 용병단 업데이트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수요일 새벽에 적용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첫 번째로 마을 업데이트입니다. 훈련장이라는 시스템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요. 흔히 모바일 게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자동사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왼쪽 아래 빈 땅에 대해서 클랜 시스템이다, 레이드 시스템이다 등등 다양한 추측이 있었는데요. 꽤나 유저 친화적인 육성용 컨텐츠가 나왔네요. 일단 패치노트 문구대로라면 강화에 필요한 동전보다는 경험치만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기존 유저들, 특히 헤비 유저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신규 유저 그리고 라이트 유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스트리머들과의 교류 그리고 해외대회 출전을 위해 북미 서버를 새로 키우고 있는데 아주 반가운 패치입니다. 첫 번째 신규 용병 전설투사 인간 종족의 발린다 스토나스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하스스톤이죠. 굉장히 반갑네요. 화염과 냉기 속성이 섞여있는 독특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화염대계 용병 라인업이 좀 부실한 편이어서 화염보다는 냉기 라인업 기반으로 살펴볼게요. 1스킬 불꽃 화살과 2스킬 냉기 화살 구성이 재밌습니다. 화염 스킬인 불꽃 화살은 냉기 약점을, 냉기 스킬인 냉기 화살은 화염 약점을 부여합니다. 우선 약점 부여 같은 경우 주문 공격률과 다르게 상대 용병에게 디버프를 거는 형식이기 때문에 발린다가 먼저 잘리더라도 나머지 냉기 용병들이 꾸준히 딜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네요. 비슷한 성장형 냉기 속성 용병인 제이나와 비교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얼음 방패가 있는 제이나에 비해 생존력은 떨어지는 대신 딜 포텐셜은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장비 같은 경우 상대를 까다롭게 하는 이 장비 하급 무례정령이 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리라의 1턴 사악한 일격 견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아마 유행에 따라 제이나와 번갈아 가며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넣기에는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이어서 특급 투사 오크 종족의 부대장 갈반가르입니다. 최소 중간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크 종족 치고는 특이하게 깡스탯보다는 유틸성에 강점이 있는 용병입니다. 3스킬 위협의 외침을 먼저 보시죠. 이미 행동한 적들이 시전한 능력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무려 플러스 3 늘립니다. 리치왕 1스킬 동상의 완전한 상위호환 스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의 속도전 메타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로 보입니다. 또한 1스킬 분쇄의 가르기 같은 경우 3스킬 위협의 외침과는 반대로 적이 이번 턴에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위협의 외침 쿨타임이 왔을 때 상대와의 심리전도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이 스킬 치명적인 일격도 힐벤이 붙어 있어서 특정 메타를 카운터 치는 조커로 활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는 1장비 서리 늑대의 경로가 무난하게 좋아 보이는데, 덱 구성에 따라 공격 스킬 기반 조합이 아니면서 1턴에 2스킬 치명적 일격 사용이 강제된다면 치명적 일격을 강화해주는 이 장비 드렉탈의 은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희귀 투사 용족 시네스트라입니다. 많은 용족 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신규 용족 용병인데요. 사실 용족끼리의 케미보다는 단독 활용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교체 카드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데, 나가자마자 3스킬 황혼소멸 사용 후 다음 턴에 2스킬 만화 방벽으로 자일하며 생존하게 된다면 광역 30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3스킬 2스킬 3스킬 2스킬만 반복해서 사용해도 주문술사 위주의 교체 라인업은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과연 실전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같은 광역 딜러 투사 포지션의 디아블로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네스트라의 가장 큰 장점은 단독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디아블로는 캐른 등 속도 빌드업을 해줄 사이드킥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시네스트라 덱은 남는 자리에 다른 조커 카드들이나 덱 컨셉을 강화하는 카드들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자체의 유연한 활용에 있어서는 디아블로에 비해 밀리는 편입니다. 디아블로 같은 경우 1스킬 파멸의 돌진을 활용한 속도 컨트롤, 3스킬 종말을 활용한 순간 점사도 가능해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반면, 시네스트라는 광역딜 선입력, 자힐이라는 단순한 스킬 콤보만으로 게임을 운영해야 돼서 카운터 연구가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은 다양한 운영이 가능한 디아블로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장비는 교체 출전 후 순간 폭딜을 위한 3장비 고뇌 조각이 좋아 보이는데, 생존력을 위해 2장비 마나 브로치를 사용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특급 투사 레시온입니다. 인간 종족으로 시작해서 3스킬 진정한 형상을 활용해 용족으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1스킬 엄습하는 광기는 상대의 주력 스킬 사용을 견제할 수 있고, 2스킬 꼬리 휩쓸기는
배치에 심리전 요소를 더해줍니다. 하지만 약간 애매한 스탯과 확실한 딜을 넣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번 신용병 중에는 가장 애매한 포지션이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사소한 번역 오류가 있습니다. 1장비 공포의 키메라는 적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게 아닌 느려지게 만드는 것으로 아마 출시될 때는 수정되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희귀 수호자 정령 종족의 얼음군주 로크홀라입니다. 저는 로크홀라를 이번 신용병들 중 가장 강력한 카드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발리라 메타를 뒤엎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등하게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메타를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냉기 속성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수호자라 기존의 주무술사 일변도였던 냉기 덱의 다양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스킬 우박 폭풍과 2장비 혹한의 바람 조합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우선 장비부터 보고 가시죠. 적이 행동한 후에 이번 턴에 냉기 공격력 플러스 4를 얻는 장비인데 문장이 가장 유사한 던의 2장비 서리반지와 비교해봤을 때 아마 행동하는 적 하나마다 각각 냉기 공격력을 4씩 얻어서 3대3 싸움에서는 냉기 공격력 12 컨트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비 혹한의 바람은 단순히 딜이 센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까지 용병단은 무조건 빠른 스킬, 속도전, 선턴 잡기가 중요했던 게임이라면 후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주면서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고 더 다양한 전략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의 냉기 공격력을 1스킬 우박폭풍의 반복 딜과 연계했을 때 엄청난 딜을 넣을 수 있고 광역 냉기 스킬 가지고 있는 던 등과 함께 활용한다면 더더욱 스노우볼을 빠르게 굴릴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체력도 전체 용병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높은 편이어서 생존에 유리합니다. 저는 로크홀라, 던, 제이나 조합을 생각 중인데 던, 제이나가 중매와 얼음방패로 인해 쉽게 자르기 힘든 용병들인데 로크홀라까지 높은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까다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용병 외에는 별도 밸런스 패치가 없는 걸로 봐서 직접적인 버프나 너프는 최소화하는 대신 용병풀을 꾸준히 늘려서 다양한 빌드와 메타 카운터 요소들을 마련하는 게 블리자드가 생각하고 있는 용병단 패치 방향성이 아닐까 싶네요. 발리라 너프가 없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들었을 때는 많은 걱정을 했는데 신용병들의 스킬셋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세진 않으면서 발리라를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히 출시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밸런스의 신용병 설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네요. 제2의 발리라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장비 업데이트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용병부터는 기존의 임무 7 클리어 대신에 해당 용병을 포함한 파티로 특정 영웅 난이도 현상 수배를 클리어했을 때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코인 수급을 위해서 임무를 깨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현상 수배를 통해 장비를 획득하는 것이 유저 친화적인 패치가 아니라 신용병의 모험 모드 끼워 팔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조금 아쉬운 패치입니다. PVP 모드를 선호하는 게이머들이 PVE 모드도 함께 플레이하길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PVE 플레이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모험 모드를 재밌게 만들어서 플레이하고 싶게 만드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리고 용병단의 새로운 지역 알터렛 계곡이 추가됩니다. 아마 이번 신규 용병들의 보상은 알터렛 계곡 쪽으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몇몇 버그 픽스가 있었는데 밸런스에 좀 많은 영향을 주는 패치가 하나 있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부룩한의 연쇄 번개가 기존에는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도 피해를 줘서 어느 정도 딜로스가 있었는데 이게 의도된 것이 아닌 버그라고 판단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미 사망한 대상을 건너뛰고 딜을 넣는 것으로 수정이 되어 기존에도 폭딜이 가능한 교체 주문술사 포지션으로 높은 핑률을 자랑했던 부룩한에게 더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번 22.2 패치노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병단 수호자 마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